공부 못하는 멍청이,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식충이. 형들에게 20년 동안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치매 어머니를 홀로 모신 막내 진수. 하지만 그가 참고 견뎠던 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거둬준 양어머니에 대한 단 하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 진수야. 너는 애가 손이 왜 그렇게 느려 터졌냐? 조상님들 배고파서 다 돌아가시겠다.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누워 TV 채널을 돌리던 큰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까지 날아와 꽂혔습니다. 제 손은 이미 몇 시간째 차가운 물과 뜨거운 기름을 오가느라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죠. 낡은 앞치마에는 정성스레 묻힌 나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배어 있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저는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온 저였지만 명절이나 제삿날은 유독 견디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20년 동안이나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데에는 사실 서글픈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막내입니다. 하지만 형들과는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납니다. 제가 각 걸음마를 뗄 때 큰형은 이미 성인이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할 무렵 형들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하고 눈치도 조금 느린 편이었습니다. 형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지키지 못해 쫓겨나기 일쑤였죠.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늘 혀를 차셨고 형들은 저를 우리 집안의 수치라 부르곤 했습니다. 저런 멍청한 놈이 어떻게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저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아니, 형들이 저에게 길을 정해주었죠. 진수야, 너는 사회 나가봐야 밥값도 못할 놈이니 집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나 모셔라. 그게 내가 이 집안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형들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동생을 향한 자비로운 용돈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24시간 내내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온갖 수발을 들어야 하는 무급 간병인에게 주는 최소한의 사료값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머리 나쁜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단 한 사람,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저 거실 구석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계신 치매 어머니입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저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대했지만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갓난아기였던 저를 품에 안고 애가 무슨 죄냐며 젖을 물려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 할 때마다 온몸으로 막아주셨고 형들이 저를 구박할 때면 제 주머니에 몰래 사탕이나 용돈 몇 푼을 찔러 넣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제 얼굴을 핥히기도 하시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형들의 온갖 무시와 폭언 속에서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너 같은 놈 먹여 살려주는 우리한테 감사해라. 어머니 모시는 게 내 팔자다라는 형들의 말에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건 오직 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쑤신다는 어머니를 업고 병원을 다녀오느라 제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아버지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형수들은 우리는 바빠서 못 간다며 제사 시작 몇 시간 전에서야 얼굴을 비췄고 거실에 모인 형들은 제사 음식이 짜내 싱겁네 하며 타박하기 바빴습니다. 야, 진수야. 너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그것뿐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큰형의 비아냥거림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청춘 20년이 이 낡은 주방과 어머니의 병수발 안에서 다 녹아버렸구나 하고요. 제 또래들은 벌써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 세상을 누비는데 저는 여전히 형들이 던져주는 푼돈 몇 푼에 고개를 조아리며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제 손을 잡고 우리 막내 고생 많지? 하고 예전에 그 맑은 정신으로 한마디 해주실 때면 모든 피로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형들의 이기심은 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치매 노인을 공짜로 돌봐주는 편리한 기계에 불과했죠.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형들은 술판을 벌이며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놈은 나중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려나 몰라. 기술도 없고 머리도 나쁜데 길거리 나앉는 거 아냐? 그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흘러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다시금 칼을 쥐었습니다.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제사상에 오를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서 배고파 밥 줘 라며 웅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미음을 쑤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둘째 형이 인상을 쓰더군요. 야, 제사도 안 지냈는데 노인네한테 뭘 먹여? 순서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어머니는 지켜야 할 질서이자 절차였지만 저에게는 당장 배고픔을 달래드려야 할 내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덧 제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형들의 폭언은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제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제삿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저 멀리서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제 혈육의 그림자가 이 낡은 대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일막이 끝나고 이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의 이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밥값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큰형의 거친 손길이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죠. 20년 동안 숱하게 겪어온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형의 눈빛은 유독 살벌했습니다. 바닥엔 제가 정성껏 끓여온 탕국이 엎질러져 기괴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고 거실엔 정적이 흐르다 못해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들은 비명이 터질 법도 한 상황에서 그저 옷에 국물이 튈까봐 뒷걸음질을 칠 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난장판 속에서 제가 머리를 감싸 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단숨에 끝내버릴 아주 충격적인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삿날의 폭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큰형은 아침부터 주식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며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둘째 형은 자기 자식들 학원비가 모자란다며 은근슬쩍 저에게 주는 용돈을 깎아야겠다고 떠들어댔거든요. 그 화풀이 대상은 당연히 말 잘 듣고 어리숙한 저였습니다. 너 아까부터 거실 청소 제대로 안 했지? 어머니 옷에서 이게 뭐야? 냄새나잖아. 큰형은 잊지도 않은 먼지를 핑계 삼아 제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형님하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따라 어머니가 제 옆에서 우리 아들 때리지 마. 나쁜 사람아. 라며 울먹이시는 바람에 형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누가 아들이야? 이 할망구가 침에 걸리더니 진짜 미쳤나? 큰형의 폭언은 이제 어머니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제 피부치도 아닌 저를 위해 평생 방패가 되어주셨던 어머니를 이제는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형님, 어머니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치울게요. 제 간절한 부탁에도 형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진수야. 너 진짜 내가 우리 형제인 줄 알지? 너 같은 첩의 자식이 어디서 형님 소리를 해? 내가 우리 엄마 똥기저귀 가는 건 내가 태어난 원죄를 갚는 거야, 임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니요. 저는 그저 늦둥이인 줄로만 알았고 조금 모자란 동생이라 구박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순간 둘째 형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 때도 됐지. 너네 엄마가 너 버리고 도망갈 때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걷어준 거야. 근데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형들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어온 가족이라는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서 제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큰형이 다시 한번 제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놈은 그냥 맞아야 돼. 너 오늘 제사 지낼 생각 마라. 형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던 그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낡은 문이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고 그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짙은 남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이 낡고 좁은 집구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구두 소리를 내며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큰형이 앞으로 다가갔죠. 쫙! 하는 파열음이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여자가 큰형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내 아들한테 손을 대?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과 분노는 거실의 공기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큰형은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았고 둘째 형은 당황해 당신 뭐야? 남의 집 제삿날에 미쳤어?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묻은 국물 자국과 상처를 보더니 무너지듯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야, 내 아들. 엄마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여자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서슬 펄언 협박에 못 이겨 아이를 두고 떠나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는 각서 한 장에
피눈물을 쏟으며 쫓겨나야 했던 제 친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되찾기 위해 지난 20년간 밑바닥 식당 일부터 시작해 전국을 주름잡는 요식업계의 대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니들 수준 잘 봤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 이하네. 여자는 고개를 들어 형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형들은 여자의 정체를 깨닫고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대동하고 들어온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과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는 명품 시계를 보며 본능적으로 강자임을 직감한 것이겠죠. 큰형의 비겁한 눈동자가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자는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허리에 감겨있던 더러워진 앞치마를 직접 풀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가자, 진수야. 이제 이런 지옥에 너 1초도 안 둬. 엄마랑 가자. 저는 멍하니 여자의 손에 이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이 낡은 집, 그리고 20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가짜 가족들의 시선이 등 뒤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직후 이 남겨진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것일지를요. 니들 수준 잘 봤다. 내 아들, 이 지옥에서 내가 이제 그만 데려간다. 친엄마의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거실 벽마다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은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쥔 채 입만 벙긋거렸고 둘째 형은 거실 구석으로 물러나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저를 첩의 자식이라 조롱하며 머리채를 휘두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자는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비단 같은 손으로 꼭 움켜잡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화려한 여인의 손에 이끌려 대문을 나섰을 때 마주한 광경은 이 동네 평생을 산 저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 입구에는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마치 성체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차체 주위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주위를 통제하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이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맨발로 마루 끝까지 쫓아나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돈과 직급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던 형들에게 그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도련님 모시겠습니다. 기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풍겨나오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조금 전까지 제가 뒤집어 쓰고 있던 눅눅한 기름 냄새와 탕국 냄새를 단숨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살던 세상은 좁은 주방과 어머니의 침실뿐이었는데 갑자기 펼쳐진 이 화려한 세계가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친엄마는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차 안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걱정 마, 진수야.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차가 매끄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리창 너머로 형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형은 넋이 나간 듯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고 둘째 형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마도 방금 뺨을 때리고 간 여자가 누구인지 저 차가 정말 마이바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들의 눈빛에는 동생을 잃은 슬픔이나 미안함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놓쳐버린 로또 같은 기회에 대한 경악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진수 저놈이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수발은 이제 어쩌지? 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20년 동안 제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습니다. 정신없이 저를 데려가는 친엄마의 손길을 따라가면서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건 단 한 사람 때문이었죠. 제 뒷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 어디 가니? 라고 웅얼거리던 치매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를 낳아준 여자는 지금 제 곁에 있지만 저를 20년 동안 사람으로 남게 해준 여자는 저 낡은 집구석에 홀로 남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친엄마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진수야, 다 알아. 엄마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이바흐는 소리 없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형들은 그 퇴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막내가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닌 황금산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박탈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이바흐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형들이 느낀 건 경악이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거실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20년 동안 진수라는 주춧돌이 지탱해온 그 위태로운 가정이 주춧돌이 빠진 순간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안락함 속에서도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낡은 동네,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추악한 욕망들. 저는 이제 막 그 지옥에서 탈출했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지옥의 한복판에 두고 왔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반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슬픈 이별이 시작된 파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남겨진 형제들은 이제 막 자신들이 판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어머니 기저귀는 누가 갈아? 내가 갈 거야? 응? 큰형의 앙칼진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찢어발겼습니다. 마이바흐가 골목 끝에서 사라진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이바흐의 잔상을 쫓으며 넋을 잃고 있던 형제들의 눈빛은 이제 현실이라는 지독한 늪 앞에 서자 짐승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했던 막내 진수의 손길이 사라지자마자 이 집안은 그 화려한 권위는커녕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내의 아픔이나 출생의 비밀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이 형제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한 데에는 사실 아주 충격적이고도 비릿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진수가 쏟은 탕국은 차갑게 식어 카페트에 검은 얼룩을 남겼고 제사상 위의 전들은 파리가 꼬일 듯 박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행주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주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큰형은 거실 한복판에 대자로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형 아까 진수 엄마한테 딱이 맞았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어떻게든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어야지. 저런 부자가 나타났으면 우리 팔자도 고칠 기회였는데. 작은 형의 비난에 큰 형이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습니다. 너야말로 왜 가만히 있었냐?
그 여자 눈에 불 켜고 들어오는 거 안 보였어? 싸움의 본질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공짜 일꾼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돈줄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치매 어머니의 웅얼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막내 어디 갔니? 나 배고프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형제들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저 노인네를 누가 닦이고, 누가 먹이고, 누가 밤새 잠을 설쳐가며 지킬 것인가. 20년 동안 진수가 군말 없이 해왔던 그 지옥 같은 노동이 오롯이 자신들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야, 둘째야. 내가 어머니 모셔가라. 너네 집방도 넓잖아. 큰형의 뻔뻔한 제안에 둘째 형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왜요? 장남인 형님이 모셔야지. 나 저번에 진수한테 준 용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제 내 돈 들여서 간병인 쓰라고? 절대 안 돼. 형수들도 가세했습니다. 어머 형님, 저희 애들 수험생인 거 모르세요? 저 노인네 소리 지르는 거 애들이 들으면 공부가 되겠냐고요. 아니, 동서. 그럼 우리 애들은? 우리 남편 요새 사업 힘들어서 집도 내놓게 생겼는데 고성은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큰형과 둘째 형은 서로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진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20년을 모셨어. 큰형이 소리쳤지만 그 말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 형님이 모시라고요. 피 섞인 장남이잖아. 둘째 형이 큰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진수를 거두어 키운 어머니의 은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치워야 할 짐일 뿐이었죠. 진수가 떠난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을 지탱하던 마지막 양심과 인내가 통째로 뽑혀나간 거대한 구멍이었습니다. 멱살잡이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이 넘어지고 제사상 위에 남은 음식물들이 형제들의 옷에 튀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 형님이 문제라고. 20년 넘게 진수라는 희생양 뒤에 숨어 우애 깊은 척, 효자인 척 연기했던 형제들의 가식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핥히고 비난하며 막내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그 처참한 현실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안방의 문틈 사이로 치매 어머니의 흐릿한 눈동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친자식처럼 품어 키웠던 진수가 떠나고 당신이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 싸우는 그 기괴한 풍경. 어머니는 다시금 진수야. 하고 나직이 부르셨지만 돌아오는 건 제발 조용히 좀 해요. 라는 큰아들의 서슬 퍼런 짜증 섞인 고함뿐이었습니다. 진수가 20년 동안 온몸으로 막아왔던 그 서늘한 폭력이 이제는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노모의 가슴팍으로 직접 꽂히고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멱살을 잡고 뒹구는 형제들, 그리고 악취가 나기 시작한 제사 음식들. 이 모든 풍경은 마치 이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조현상 같았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바흐를 타고 떠난 진수는 단순히 부자가 되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남겨진 모든 업보를 그들에게 돌려주고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그들은 진수가 견뎌온 그 20년의 세월을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싸움의 파트가 그렇게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새벽녘까지 이어진 싸움은 해가 뜰 무렵 가라앉았고 지쳐버린 형제들은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둘째 형수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거실에 누워 자던 모두를 일으켰습니다. 그곳엔 차마 인간의 눈으로 보기 힘든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뒤집힌 제사상 아래 먼지와 탕국으로 범벅이 된 바닥에 주저앉은 침에 어머니가 쩍쩍 소리를 내며 나물과 전을 손으로 마구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시커먼 양념과 먼지를 묻힌 채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는 어머니의 모습은 짐승의 생존 본능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정점에서 형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사실 그 어떤 복수극보다도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기심의 결정체였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모습에 경악하며 달려가 말리기는커녕 그저 멍하니 서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러워. 저걸 진짜 드시는 거야? 큰형의 입에서 나온 건 안쓰러움이 아니라 혐오였습니다. 20년 동안 진수가 매일같이 어머니의 입가을 닦아주고 식사 때마다 옆에 앉아 엄마 천천히 드세요라고 속삭이며 미움을 떠먹여주던 그 숭고한 시간이 사라진 자리는 이렇게나 차갑고 역겨운 현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편안함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비참한 절망이었죠. 진수 그놈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냥 좀 잘해줄걸. 큰형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째 형도 한탄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수 그 자식, 머리는 나빠도 시키는 건 군말 없이 잘했는데 이제 저 노인네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그들에게 진수는 끝까지 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물을 대신 치워주던 편리한 바보 기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문 앞에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밤 떠났던 그 마이바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눈물 젖은 얼굴의 진수가 아니었습니다. 멀끔히 차려입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진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건장한 수행원들과 변호사들이 뒤를 따랐죠. 형들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냐? 큰형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수는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을 삼키던 어머니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수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비굴함이나 어리숙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과 슬픔, 그리고 형들을 향한 서늘한 경멸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이물질을 직접 손등으로 닦아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형님들, 어머니가 드시는 건 음식이 아니라 형님들의 양심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치운 게 어머니 오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형님들이 싸질러 놓은 이기심이었네요. 진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들은 야, 진수야. 그래도 우리가 너 먹여 살린 정이 있는데. 라며 구걸하듯 손을 뻗었지만 진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 나 엄마 막내 아들 진수야. 이제 가자. 나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키워준 분은 엄마 하나뿐이니까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치매에 걸려 초점 없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아주 찰나에 맑아지며 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막내 왔구나.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진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진수는 형들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남겼습니다. 이 집,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땅들, 형들이 가로챈 제목까지 전부 소송 들어갑니다.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마이바흐의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형들은 무너져 내린 제사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그리고 평생 자신들을 괴롭힐 지독한 악취뿐이었습니다. 큰형은 뒤늦게 진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20년의 헌신을 발로 찬 대가는 그들의 남은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거대하고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막이 내렸습니다. 형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만든 그 지옥 속에서 죽을 때까지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갈 것입니다. 반면 어머니를 모시고 떠난 진수의 차 창밖으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부신 봄날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았던 막내의 효심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빛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형제들에게 남겨진 건 악취나는 거실과 지독한 후회뿐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했던 가짜 아들이 떠난 자리,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